혹시 멜 깁슨의 아포칼립토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아포칼립토라는 영화는 마야 문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멜 깁슨의 영화답게 피가 튀기고 잔인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잔인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신공희와 관련된 장면일 것입니다. 인신공희를 하는 이 장면은 기록에 의거해서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칼다리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사제가 흑요석 칼로 가슴을 찔러서 바로 심장을 꺼내게 됩니다. 그럼 바로 꺼낸 심장이기 때문에 이제 팔딱팔딱 뛰게 되고 이것을 이제 태양에게 제물로 바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사죠. 그리고 영화에서 묘사된 것과 마찬가지로 시체는 바닥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 장면 자체도 되게 충격적이지만 이 장면을 촬영할 때 활용된 카메라 워킹도 저는 정말 놀랐는데 카메라의 시점이 목이 잘린 사람의 눈의 시점에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바닥에 탕탕 튀길 때마다 이 카메라의 시점도 탁삭삭 이렇게 바뀌는 모습들이 실제로는 불가능한 시점이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간 오싹하게 만드는 그런 카메라 워킹을 사용하고 있죠. 자, 아즈테카에서 특히 이런 인신공희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인신공희에 대한 기록이 주로 스페인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후대의 일부 역사가들은 스페인군이 아즈텍 지역을 침략한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거 아니냐. 하지만 이 인신공희는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 규모만 해도 엄청나는데 이 기록도 저는 사실 되게 좀 과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기록에 따르면 가장 심한 경우에 3일 동안 8만 명을 이제 바쳤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루에 2, 3만 명을 죽였다는 이야기인데 좀 쉽게 믿기는 어렵죠. 물론 이거를 우리가 고지고대로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이 인신공희에 사용되는 재물의 수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마 제사장이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심장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제라는 사람은 심장을 꺼내는데 매우 숙련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아즈테카족에서 이러한 인신공희를 왜 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남겠죠. 자, 일단 종교적인 관점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당시 아즈테카족의 세계관은 우주도 영원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즈테카족의 신화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태양이 4번의 태양이 이미 죽고 5번째 태양이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거죠. 이 태양이 계속해서 이제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에너지가 필요했고 그 에너지원을 이 사람의 심장에서 구했다라는 겁니다. 아포칼립토 영화에서도 재물을 바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일식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재물을 바치는 것을 중단하게 되는데 뭐 실제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인신공희라는 행사 자체가 이 태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시 이제 아즈테카 문명이라는 거는 핵심이 되는 이제 아즈테카족이 있고 그 다음에 멕시코 이곳저곳에 이제 분포되어 있던 여러 부족들을 하나로 연결한 제국의 형태에 가까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로마 제국이라든지 뭐 중국의 제국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주 느슨한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들은 아즈테카족에게 공물을 바치기는 하지만 강압적이고 통일적인 통치체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몇몇 부족들은 이 아즈테카에 대해서 조금 반발심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족들에게 일종의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포로를 잡아서 그 포로를 제물로 삼음으로써 그 몇몇 부족들에게 일종의 경고를 하는 그런 이벤트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이러한 전쟁을 이제 꽃전쟁이라고도 하는데요. 꽃전쟁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사실 인신공희랑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원래 이 꽃전쟁이라는 거는 일종의 의례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쟁을 하면서 막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느 부족의 신이 더 우월한가 라는 거를 두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승패를 가르는, 그러니까 겨루는 의미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에서는 한쪽이 데리고 온 병사의 수가 더 많은 경우에 상대방 쪽에다가 병사를 빌려줌으로써 수를 맞춘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공평한 상황에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지만 어떤 신이 더 우월한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너무 더 좋네. 이쪽 빼면 되죠. 맞지? 축구할 때랑 비슷한 거죠. 우리가 좀 사람이 많으면 상대편에다가 몇 명 주고 이제 축구 게임을 하는 것처럼 이 꽃전쟁도 이제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후대로 갈수록 상대방에 대한 위협의 수단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뜰락스칼라라는 족이 있는데 얘네가 제일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특히나 이 부족의 포로를 인신공희로 바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나중에 스페인이 침략했을 때 가장 먼저 배신한 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뜰락스칼라가 되게 됐습니다.
되는 거죠. 어떤 학자는 또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기도 하는데요. 3일 동안 8만 명. 자, 우리가 이 숫자를 그대로 믿기는 힘들 수도 있지만 이게 실제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인구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의 어떤 경제력이라든지 어떤 수준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더 높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인신공의가 그런 인구 과잉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결해주는 해결책으로서도 기능을 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나아가서 자, 인신공의를 한 이후에 그 시체를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과연 이 식인이라는 거는 존재했을까요? 자, 식인이 일단 존재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대답은 예스입니다. 자, 그 이유가 일단 중요할 텐데 과거에 또는 지금도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 식인을 한 이유는 당시에 이제 가축이 부족했던 이 멕시코 지역에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었다라고 이제 믿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일단 사실이 아닙니다. 아즈테카가 멕시코 공원에 자리를 잡던 시기에는 이미 개나 칠면조 등을 이제 식용으로 하기 위해서 가축을 기르고 있었고요. 야생의 뭐 사슴이나 쥐를 잡아서 이미 먹고 있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해서 식인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좀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 식인이라는 것도 전체 계층에게 나타났던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상류층의 일부에게 있었던 행사로 보입니다. 자, 이 근거 중에 하나가 아즈테카가 이제 멸망할 때쯤 대기근이 찾아옵니다. 먹을 게 없었던 시기죠. 근데 이 시기조차도 사실 식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식인을 이 사람들이 즐겼다라고 한다면은 먹을 게 없는 시절에 그 식인이 더 횡행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럼 식인을 왜 했느냐? 아마도 이제 종교적인 의미가 클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인신공의를 한 이후에 그 시체를 먹는다는 행위는 그 신의 축복을 공유한다는 의미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신성한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여기에도 나름의 규칙이 있어서 그 포로를 직접 잡은 사람은 먹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로를 잡은 사람과 포로의 관계에서는 어떤 영혼의 교감 같은 게 존재하기 때문에 함부로 먹어서 안 된다라는 그런 규칙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식인이라는 문화가 유럽에서는 매우 야만스러운 행위로 이제 보였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듯이 아즈테카를 멸망시키는 하나의 명분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식인은 이제 널리 찾아볼 수 있는 풍습이었고 뭐 꼭 아즈테카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갈 필요는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제가 아즈테카의 인신공의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로 제가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